주한미군이 사용하다 오염된 부지를 반환할 때 환경정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염을 시킨 쪽이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과의 협상 과정에서 환경정화 비용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DRM 기지와 경기 동두천 캠프캐슬의 환경정화 비용도 한국 부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러한 선례들이 용산기지 반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차량과 군수 장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오던 부산의 미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 기지, 일명 DRMO 기지는 최근 우리 정부와 기지 반환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DRMO 기지 면적의 40%에 달하는 1만 3천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중금속을 포함한 유류 성분에 오염됐습니다.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 기지 반환 협상을 완료한 캠프캐슬 역시 기지 전체의 42%에 달하는 면적이 중금속과 유류 성분으로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이 오염된 땅의 정화 비용은 한국 국민들의 세금이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협상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의 환경 정화에 얼마나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지 내의 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한 검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지 내부는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탱크 기름을 실은 차가 한번 뒤집어지면서 그게 이제 위성에 잡혀가지고 비성 사진에 잡혀가지고 그게 이제 확인된 사례는 있는데 일상적인 거는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1년 반환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반환 전 미군 측이 오염된 곳은 전체 부지의 0.26%라고 발표했지만 반환 후 이뤄진 정밀조사에서 9.4%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화 비용은 애초 예상했던 3억 원에서 50배 가까이 늘어 143억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인 소파에 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정의 종료 시나 또는 그 이전의 합의에 따라 이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환경 오염과 같이 아예 이제 훼손과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일단 소파의 본 규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우려는 내년으로 예정된 용산 미군 기지 반환입니다. 이번 DRMO 기지와 캠프캐슬의 사례가 미군이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소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와 녹사평역 주변의 지하수 오염 등 서울에서도 심각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건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여전히 미군기지 담장 밖에서만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정도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소파의 제약 때문입니다. 동두천의 캠프캐슬과 부산의 DRMO 역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정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면 그 오염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주한미군 측과 용산기지 반환과 정화 비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